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폭염은 이어서 가뭄을 불러오는데요. 전형적인 가뭄은 계절에 따라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돌발 가뭄은 빠른 건조가 특징입니다. 몇 주 안에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하기 매우 어렵죠. 2012년 여름 미국 전역을 휩쓴 가뭄은 1930년대 더스트볼 이후에 가장 광범위한 가뭄 중 하나였는데요. 토양과 식물의 수분을 태우는 극심한 더위로 촉발된 돌발 가뭄은 광범위한 흉작과 3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런 돌발 가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는 위성 추적을 통해 최대 몇 달 전에 돌발 가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는 2024년 5월 26일에 식물의 은밀한 빛, 갑작스러운 가뭄을 예측하는 미 항공우주국의 열쇠라는 논문을 과학 저널인 지오피지컬 리서치 레터스에 게재했습니다. 자, 이듬해 죽을 것을 예감한 전나무는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꽃을 피워 올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식물들이 이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 심각한 토양 수분 손실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미 항공우주국은 말하는데요. 미 항공우주국의 위성은 식물이 생산성을 높일 때 만들어내는 미묘한 빛을 추적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기술이 신용화되면 다양한 지형에 걸쳐 잠재적인 돌발 가뭄에 대한 조기 연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지요. 광합성을 하는 동안 식물이 햇빛을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음식으로 전환을 할 때 엽록소는 사용하지 않는 광자를 누출합니다. 이 희미한 빛을 태양 유도 형광 또는 SIF라고 합니다. 형광이 강할수록 식물은 성장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기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요. 이 빛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미 항공우주국의 이산화탄소 관측 위성인 OCO2에 탑재된 장비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발사된 OCO2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미묘한 형광빛을 관측을 했지요. 위성사진은 돌발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의 시각화 자료로 미 항공우주국이 제공을 했는데요. 회색은 형광이 거의 전혀 없는 영역을 나타내고요. 빨간색, 분홍색 및 흰색은 단계별로 더 높은 형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흰색 영역이 가장 돌발 가뭄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수년간의 형광 데이터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월과 7월 사이에 미국을 강타한 돌발 가뭄 목록과 비교를 했는데요. 연구진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발견합니다. 갑작스러운 가뭄이 발생하기 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초목은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해지면서 처음에는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무성화 식물은 연중 이맘때보다 비정상적으로 강한 형광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양의 수분이 감소하면서 식물은 위험에 처하고 극한의 폭염이 닥치면서 습도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며칠 만에 돌발 가뭄이 발생하는 겁니다. 연구진은 형광 측정을 나사의 SMAP 위성의 수분 데이터와 연관시켰는데요. SMAP은 Soil Moisture Active Passive의 약자로 지구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마이크로파의 강도를 측정을 해서 토양 수분의 변화를 추적하는 위성입니다. 연구 때문에 특이한 형광 패턴이 돌발 가뭄 전 6주에서 12주 동안 토양 수분 손실과 매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이 패턴은 미국 동부의 온대림에서 태평원과 서부 관목지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식물 형광은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리드 타임과 함께 돌발 가뭄에 신뢰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제트 추진 연구소의 수석 저자인 니콜라스 파라주는 말합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국립기상청 관측국의 과학자인 조던 거스는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돌발 가뭄에 대한 예측이 나온 것이 기쁘다. 농업은 가능할 때마다 예측 가능성에서 이익을 얻는다. 조기 경보가 돌발 가뭄의 영향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고급 작업을 하는 농부와 목장주는 관계에 물을 더 잘 사용을 해서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작물을 심는 것을 피하거나 몇 주에서 몇 달의 리드 타임이 있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수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작물을 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진들은 돌발광을 예측하는 것 외에도 이것이 탄소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는데요. 식물과 나무는 광합성을 하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음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탄소 흡수이 되면서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흡수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생태계는 탄소 순환, 즉 육지나 대기나 바다 사이의 탄소 원자의 지속적인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연구진은 OCO2 위성의 이산화탄소 측정치와 첨단 컴퓨터 모델을 사용을 해서 돌발 가뭄 전후의 식물에 의한 탄소 흡수를 추적을 했는데요. 열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더 많은 자유탄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균형을 잡는 식물의 행동이었습니다. 즉, 돌발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타탄 기온은 식물이 정상적인 조건에 비해서 탄소 흡수를 늘리도록 유혹을 했고요. 변칙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 흡수는 평균적으로 더운 조건을 위한 탄소 흡수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기에 충분했지요. 이 놀라운 발견은 탄소 순환 모델 예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